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셰일가스의 후폭풍, 중국에게 짐을 던져버린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금 지도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란이 서쪽에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요. 여기 와칸 회랑이라고 있는데 이 와칸 회랑의 바로 접경지 거의 별로 넓진 않아요. 접경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Sketching Maps of China Pakistan Railway라고 지금 적어졌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란으로 바로 가는 루트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바로 이란을 가는 방법과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이란을 가는 방법, 그리고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가는 방법. 지금 보시면 1대1로를 하는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가는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지금 이란으로 가는 그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카시 지방에서 과다르한까지 철도가 지금 놔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란에서부터 과다르한까지 이 철도도 놔져 있는 상황입니다.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얘기를 다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이 셰일 가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전에가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 전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이죠.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연두 교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2007년부터 셰일 혁명을 본격화하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을 최대 에너지 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죠.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석유 가격의 변동이 왜 있었냐? 지금 셰일 혁명을 통해서 이 강해진 미국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중동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100년간의 천연가스 선언이 나온 지 9년 만에 미국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프간은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영향을 줄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 그리고 영향력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서 비교를 하고 아프간을 선정을 한 것이죠. 지금 현재 아프간에 들어가고 있는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구정부죠. 지금은 탈레반이 바뀌었으니까 구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이전에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돈이 들어가도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력이 있죠. 이 영향력을 정말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보고 아프간을 선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셰일 가스의 나비 효과 아프간을 선절하다입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중동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있는 지역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에서 멀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셰일 가스의 혁명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셰일가스는 정말 지층이 낮은 지역에서의 셰일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미국 자국 중심의 지금 에너지 안보가 구축이 됐어요. 에너지 안보가 구축이 됐는데 이 에너지 안보의 구축을 통해서 중동 지방이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었고 중동의 사우디에 날아가서 이 달러화로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지금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아프간을 왜 미국이 손절했을까예요. 첫 번째로 보면 이슬람의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의 감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로 최악인 아프간 미군 주둔입니다. 아프간의 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만큼 현재 아프간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군을 통해서 이 아프간의 정권을 잡았었던, 지금은 잡은이 아니니까 잡았었던 구정부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군대에 먹을 것이 없다. 군대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부패했던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 지금까지 부어줬던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더 부어줄 돈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이 이제는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이것이 가장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셰일 가스의 혁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옆에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딱 중앙에 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 구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그 제정 러시아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났었던 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런 만큼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정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군대를 빼서 중국 한 놈만 팬다. 그리고 이란만 팬다. 이란과 중국만 팬다. 이란도 중국하고 가깝지 않으면 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만 팬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길목에 있습니다. 아프간의 전략적 중요성은 석유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석유가 난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인 동시에 석유 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중국을 피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서방 시장으로 연결을 하려면 아프간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앙아시아의 석유 수송망, 중앙아시아의 가스 수송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그 키르기스탄전을 지금 하는데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딱 여기 중앙. 딱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지금 석유 수송로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카스피해에서 카스피해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위치로의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1대1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중국의 시안루를 통과해서 우르무치 그리고 여기에 신장 위구르 지방을 지나서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고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 그리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이 과다르항을 통해서 여기 길이 하나 연결이 됐죠. 파이프라인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뚫으려면 이 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 인도,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이 지금 파키스탄용으로 돼 있잖아요. 인도가 이 카슈미르 지역 전 지역을 먹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무 카슈미르라고 돼 있고 이 카슈미르 지역이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역. 만약 이 파키스탄이 아자드 카슈미르 지역까지 만약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었고 파키스탄이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 교수님은 아프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아프간의 중요도는 당연히 중동의 중요도와 비례한다. 왜냐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석유전 그리고 가스전, 석유 파이프라인, 가스의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도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이 중요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 미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것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이희수 성공에 대해 이슬람 문화 연구소장님은 미국은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셰일 혁명 이후부터 서서히 탈중동 정책이 굳어져서 이라크, 시리아에서도 발을 뺐고 마지막으로 아프간에서도 손을 뗐다라고 짚어줬어요. 실제로 이라크에서의 철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철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곳 남았었는데 이 아프간에서의 손을 뗀 것이죠. 물론 이라크 지방에서의 손을 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것도 언제 빠질지 모르는 현 상황이죠. 그리고 시리아에는 이미 빠졌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죠.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한 탈아프간, 트럼프를 거쳐서 바이든에게 완성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미국의 탈아프간은 오바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 6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일부 미군의 철수를 지시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동을 걸어서 지금 미군이 아프간에서의 철수가 가시화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듯 탈아프간의 기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지금 이어졌다는 거죠. 트럼프와 바이든은 전임자가 했던 정책을 줄줄이 뒤집었지만 아프간 철군이라는 큰 그림만은 계속적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이 20년간 공들여왔던 아프간에서의 퇴로, 말하자면 미군이 빠져나오고 미국 대사관이 빠져나오는 이런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프간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기까지 했죠.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적이라고 불렸었던 탈레반 2인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인 압둘가니 바라다니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2018년 파키스탄 감옥에서 그를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기꺼이 욕을 먹겠다라고 하면서 철군을 강행을 했죠. 지금 고립주의를 추구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국내외 양쪽에서의 리더십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미군 철군을 고수한 것입니다. 박원근 교수는 지금 바이든은 20년 전쟁에 쏟아부은 돈으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한 가운데 국내 중산층을 먼저 챙기겠다라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가졌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남은 아시아, 특별히 중국의 영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지정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아는 2017년 저서에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미국은 셰일 혁명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발을 빼도 되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셰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자체적인 국력을 얻었었고 그리고 특별히 중동 지방에 이 힘이 집중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건너온 석유가 아니면 가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셰일 혁명을 통해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까지 이렇게 모두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100년간 지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 지금 유럽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가스 아니면 지금 석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기 세대로 넘어가고 있죠. 전기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셰일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 데다가
미국인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까지 줄고 있어서 에너지 자급자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연 발전, 말하자면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이러한 발전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이안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륙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미국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을 이어주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지난 70년간 꾸준히 이를 도맡아 했고 세계는 그런 세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다시 말하면 자이안 교수의 이런 발언은 뭐냐면 지금 에너지 주권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 나라를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에너지 주권이 지금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커오고 있는 나라죠. 미국은 이 커오고 있는 나라를 짓밟아 줘야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전에 일본이 미국을 능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고 이때부터 시작된 30년, 잃어버린 30년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미국은 다시 일본처럼 중국을 확실하게 누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력을 중국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데 특별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이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라인에 걸쳐 있는 나라가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걸쳐 있죠. 대만, 한국, 일본은 지금 동진하고 있는 중국을 막아줘야 될 가장 중요한 나라. 그리고 동진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막아줘야 될 가장 중요한 나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세상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이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간의 철수, 이것은 결국 미국이 보는 큰 그림인데 결국은 폭탄 떠넘기기라는 거죠.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갔고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을 수출하는 게 주요한 경제 체계인 국가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에 공장이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1대1로라는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간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죠. 아프간이 만약 1대1로에 동참을 하면 중동인 이란까지 내륙로가 뚫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아까도 보셨죠. 인도가 지금 카시미르 지역을 계속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도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돌아가지 않는, 말하자면 타지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프간이 만약 1대1로에 참석을 한다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지금 그 전에 아프간을 지배하고 이 아프간 정부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프간의 경제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어그러지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가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 딱 이렇게 걸쳐 있는데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 파미르 고원입니다.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 있는데 이 파미르 고원의 지금 접경 지역 여기가 왁한 회랑이에요. 왁한 회랑인데 이 왁한 회랑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이란을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 파키스탄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단거리로 지금 연결을 할 수 있고 만약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석유 수송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륙 수송로가 뚫린다라는 거죠. 모든 내륙 수송로가 아프간과 맞닿은 신장 지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아프간은 중국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바닷길로 통해서 에너지와 물류 통로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남중국해나 말라카 해협이나 인도양에서 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바닷길로 하는데 인도를 자기 팀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편에 완전히 지금 서버리게 된 것이죠.
중국이 남중국해로 뚫고 나가려 하자 미국은 수시로 항모전단을 보내서 항행의 자유라는 완력 정책으로 중국과의 물리적 대결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붙으면 붙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지금 원유수송로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원유수송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와 지금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도 중요한 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 말라카 해협을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냐? 미국이 운영하고 있죠. 자, 보세요. 말라카 해협, 이 싱가포르가 있고요. 싱가포르는 지금 말레이 반도 맨 하단 지방이 있죠. 이번에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도 방문하고 또 베트남도 방문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아예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전통의 우방과 일본, 호주의 해군까지 불러서 대중 전선을 꾸리려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여기에 합류하라고 얘기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아프간 정부와 협력하면서 아프간을 1대1로에 끌어들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군이 나간 것까지는 좋지만 중국과 탈레반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중국과 탈레반 간의 제로섬 관계가 향후 떠오를 가능성이 염두를 해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한권 지금 국립외교원 교수님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은 에너지 루트를 개발해 왔다라고 하면서 내륙 파이프라인의 루트는 전부 신장 지역을 통하고 있어서 탈레반과 함께 수니파 이슬람 권역이 신장이 형성돼 분리 독립 운동이 강화가 되면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지금 수니파예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방에 있는 이슬람 세력이 수니파입니다. 이들이 만약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의 골칫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지금 현재 아프간이 몰락하고 이렇게 빨리 몰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몰락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적인 평가로는 뭐 6개월이 간다, 뭐 2년이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미국의 큰 그림은 미국의 지구촌 경영 전략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동안 중동에 쏟았던 돈과 군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돌려서 중국 한 놈만 견제하는데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 정부 때부터 아프간의 탈레반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대화 상대로 인정을 했고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로 탈레반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인도를 통해서 탈레반 정부를 지금 좌지우지 할 것 같다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큰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은 아프간의 혼란상을 방치해서 결국 그 여파가 중국이 관리할 수밖에 없도록 떠넘기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프간의 혼란상, 특히 수니파인 탈레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이들을 달래야 돼요. 달래야 되려면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크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보세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그런데 여기가 수니파. 그리고 아프간의 탈레반도 수니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안 될 수가 거의 없겠죠. 물론 전임 트럼프 정부 때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연례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예 집요하게 이를 따지고 있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슈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의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장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는 서구 세계와 충돌을 빚고 특히 미국과도 충돌을 빚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오고 있었던 터라 중국도 적잖이 놀란 눈치입니다. 그러나 터키 역시
탈레반, 신장 위구르족과 같은 수니파 이슬람 나라이고 종족으로 보면 투르크 계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특별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깃발, 말하자면 국기, 그리고 터키의 국기가 보면 색깔만 다르지 도안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터키가 신장 위구르 지방의 형제 나라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한공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에르도안이 중국을 비난한 것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아프간의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만약 띠더라도 종교와 이념적 문제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교에 가까워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지방은 전통적인 이슬람 나라이죠.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종교적으로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이슬람 수니파가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중동 지방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라도 안 싸운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 수니파 이슬람 세력권 형성입니다. 미군이 지금 떠남으로써 중국이 새로운 고민거리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넘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중국의 서부 신장 지역까지 수니파 이슬람 세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라는 거죠. 인남식 지금 국립외교원 교수님은 미국은 탈레반 제국 집권으로 인한 아프간의 혼란 상황이 미국보다는 인근 지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러시아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에 개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일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중국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하게 되면 티베트 지방까지 무너져야 됩니다. 중국이 제일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이 한 3-4곳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대만, 홍콩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몽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여파가 한국에는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것까지도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날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대만, 나토 등 동맹은 아프간과 지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미국이 자국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미군도 떠난다라는 철저한 실리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인수 문제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미군이 떠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현재 한국, 대만, 나토 모두 미국에 보면 핵심 이득이라는 거죠.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대서양 동맹에 지탱되는 축이자 러시아의 서진을 맞는 미국판 만리장성이라는 것이죠. 대만은 중국의 대양 진출을 위협하는 교두보입니다. 특히 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득이 되지 못하자 버려졌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죠. 핑퐁 외교로. 그리고 다시 대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대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군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이자 자본주의 진영의 핵심 생산국인 일본을 미리 보호하는 최전방 기지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보면 문화의 중심지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가고 있고, 그리고 K방역, 이러한 K컬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전초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현재로서는 모두 미국의 핵심 이익을 주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미국의 많은 국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에 20년 재정을 투입해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포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떠넘겨주고 오히려 지금 탈레반과의 대화 통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석유라는 문제가 미국에는 중요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란을 패고
중국을 팬다 라는 큰 관점이죠. 특별히 이란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없으면 성장을 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